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학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저는 그럴 때 잠시 공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던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니면 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작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곤 합니다. 저작권협회 150곡 정도 등록되어 있고, 왜 노래방 가면 제 작사곡이 한 열 몇 곡이 있을 거예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들어봐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신약한 사람들과 신강한 사람들을 비교해 드리면서 요즘 현대 시대에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신약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고, 그 심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고대 철학자입니다. 그분도 이 침을 가지고 4가지 기질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만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사상 체질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체질의 별로 음식도 달라질 수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명리학에서는 4가지 또 기질론이 있습니다. 신약, 신강, 크게 보았을 때 2개로 나뉘고요. 또 극신약, 극신강,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4가지가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처럼 우리는 신약, 신강, 극신약, 극신강,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강은 좋고 신약은 나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주만 보아도 본인이 신약한 체질인지 신강한 체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주를 몰라도 본인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뉴스 보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기 지금 열이 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왠지 뉴스만 보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고, 열이 나는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또 가족이 아플 것 같고, 이런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필시 극신약에 속할 것입니다. 신강한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에이 뭐 운명이지, 내가 무슨 걸리겠어, 그리고 막 가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도 칠 수 있습니다. 무슨 용가리 통뼈 똥배짱일까요? 그래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신강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장점이다, 그죠? 그리고 자긍심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신강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사주 명리학의 용어인데요, 인성과 비겁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주 8글자 중에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의 기운이 아주 많은 사람들, 인성의 기운으로 아니더라도 비경겁제가 강해서 나와 같은 기운, 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아주 저돌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왜? 누군가 서포트를 계속 해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참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자기 일을 밀고 나가고, 자기 주관이 강해서 뭐든지 시작하면 주관적으로 남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남들이 잘못 보면요, 저렇게 똥꼬집이 강하냐, 정말 짜증나게 재수도 없네, 뭐 이런 것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탄을 받게 돼요. 많이 지탄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댓글을 만약에 누군가 잘못 쓰면, 그래서 어쩌라고, 넌 뭐 잘해? 이만큼이라도 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강사주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신약한 사람들은 무슨 댓글 하나만 봐도 내가 잘못했나? 내가 저 사람을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가슴이 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쁜 걸까요? 그렇지만 신약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사회인들을 위한 그런 남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윗사람들이 참 많겠죠. 물론 주체적으로 자기가 막 이끌어나가는 세력에는 속하지 않지만 요즘은 감성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런 감성 리더십이 더 주목받는 세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양의 시대가 가고 음의 시대가 도래한 후천 시대를 살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되게 신약한 스타일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뭐 가르치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이럴 땐 당연히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나도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죠,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바꿔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니까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 신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또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저기 경찰이 만약에 뭐 검사하느라고 있잖아요. 술을 안 마셨는데도 경찰만 보면 괜히 내가 술 마셨나 점검하게 돼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또 어린 시절에 혹시 싸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나 하더라도 간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덜덜 떨려서 잘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일진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대볼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평생 누구랑 싸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싸우면 울기 먼저 해요. 그러니까 신약한 분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신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랑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신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드릴게요.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자, 신약한 분들은 항상 마음 근육을 이렇게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방 하나 들래도 이 근육이 없으면 못 들잖아요. 신체 근육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마음 근육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꾸부정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울을 딱 보면서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신약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질 때 더더욱 신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화장을 하세요. 아주 예쁘게 화장하시는 거예요. 좀 때로는 좀 강해 보이고 싶을 땐 이렇게 손톱도 해보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머리는 잘 안 되긴 해요. 아름다운 그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인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약해지거든요. 그렇게 인성이 부족해서 신약한 경우는 공부가 잘 안 따라줘요. 대운이 게다가 재성운으로 가거나 식상운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는요, 아무튼 공부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럴 경우에는 자,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필시 40대 50대에 뒤늦게 인성운이 오거든요. 신약한 분들이 인성운을 만나면 신강해질 수 있어요. 평생 신약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럴 때 공부를 하세요. 자격증도 따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니까 국영수 못하던 내가 웬 공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공부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성운이 더더욱 강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신약한 기운을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경겁제가 약한 것으로 신약한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세력을 같이 얻을 수 없는 경우였던 거거든요. 그럴 땐 친구들을 만나세요. 자, 친구들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할 경우에 인성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비경겁이 용신이 될 경우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친구 같은 사람들을 잘 옆에 포진하고 있으면 내가 왠지 등이 뜨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어깨가 넓어지는 느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는요. 신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를 발현해 갈 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신약한 사람들은 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신강한 사람들은 저기 무슨 사고가 났어요. 불구경 가야지 하고 돌도끼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또 하나 물 한 동이 들고 가서 끈다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이 물이 어떻게 해서 관련돼서 거기 가서 끌 수 있는지 이게 머릿속에 다 준비되지 않으면 저돌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신 한 번 준비해서 나가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한 경우라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았을 때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딱 포착할 수 있는 게 신약한 사주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주의 원국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만세력으로 보면 신강 이렇게 써 있는데 신강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게 신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충파해를 맞으면 신강의 작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약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면 중화지기의 사주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갈 수 없을 때 저 같은 철학자와 함께 전화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힘찬 날 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화이팅!